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8월의 악몽이 끝나지 않았을까요? 다시 투자자들은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국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이 두 가지 G2발 악재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고 지수가 되밀리면서 낙폭이 커지는 양상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현재 제조업 지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PMI에 이어서 간밤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51.1로 전달에 52.7보다 더 떨어졌죠. 이러한 G2의 제조업 지표 둔화에 대해서 추세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고 증권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 있는 변동성도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경기를 판단하는 경제 지표, 현재 주식시장에서 그 중요도와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증시에 반영되는 그 정도를 계속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셔 연준 부의장의 잭슨홀 연설 되짚어 보겠습니다. 9월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었는데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이유는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2%에 도달할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결정 때까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의 반응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장 낙폭을 다소 줄여나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의 시황 상황,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 흐름과 국제 유가의 급락을 확인하셨던 분들은 오늘 한껏 겁을 먹으면서 우리 증시의 출발을 좀 살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간밤에 미증시 하락폭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버팁니다. 이 미증시 급락의 원인을 이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 우리 증시에서는 어제 일정 부분 선반영되면서 오늘장 낙폭은 약간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는 좀 급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현재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국면이고요. 변동성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보실까요? 1900선에 대한 공방전입니다. 장 초반에는 1800선으로 다시금 밀려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내 1900여에 대한 빠른 복원력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0.51% 하락입니다. 1904선 부근 지나가면서 앞자리가 다시 1900선으로 바뀌었죠. 오늘 캔들은 이 양봉이 형성되고 있고요.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지금 1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이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이어서 분봉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밤 미증시가 급락을 했었죠. 이런 분위기 반영하면서 개파락으로 출발입니다. 우리 증시 장 초반에 1883포인트까지 좀 밀려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좀 미증시의 하락 원인이 중국이었다. 그리고 또 우리 증시는 반영이 이미 됐다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낙폭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900선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또 낙폭을 줄일 수 있을지 10시 구간 때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요. 장 초반에는 좀 사는 듯 싶었습니다. 20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되나 싶었는데 역시나 9시 후반에 매도로 바닥을 잡습니다. 제한적인 매도 물량이고요. 현재는 65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오늘장 굉장히 오랜만에 매도 대응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3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입니다. 반면에 기관이 장 초반부터 매수를 꾸준히 좀 유입시킵니다. 오늘 기관은 3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이 가운데서 낙폭이 가장 깊은 쪽이 의류 정밀이고요. 의약 쪽도 흐름이 부진합니다. 종이목재 보험도 1%대 하락 흐름, 그리고 화학 쪽은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다시금 출렁거림 나옵니다. 1.21%의 약세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잘 버티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운송장비입니다. 조선주보다 자동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동차주 어제 9월 1일을
연말을 맞이하면서 8월 달에 판매 실적을 내놨는데 이 부분이 좋았다라는 평가 받으면서 현재 흐름이 양호합니다. 운송장비 업종지수가 2%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섬유 의복은 제일모직의 반등 흐름 맞물리면서 0.74%의 상승 흐름, 은행과 통신, 약간 좀 방어적인 성격 가진 종목들, 전기, 가스까지 좀 살펴보시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이 방패의 가치가 조금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보시면은 대체로 마이너스권이지만 이 가운데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 아마 자동차주가 확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현대차 2.7%, 3% 정도 상승 흐름이고요. 지금 현대 모비스도 2% 가깝게, 기아차 2.4% 정도의 상승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조금 더 묶어보면은요, 제일모직도 1%, 그 밖의 종목들은 지금 자동차주가 다네요. 현대차 3인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 현대차가 지난달에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했을 때 한 3.3% 정도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8월에 공장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 판매가 좋아진다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원엔 환율도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1,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여건 좋아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판매로까지 확인이 되면서 자동차주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대체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나 암모레퍼시픽, SK텔레콤도 1% 안팎의 상당히 제한적인 양호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살펴봐야 할 부분 바로 국제 유가겠죠. 하루가 오르더니 또 하루는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국제 유가에도 악재로 작용을 한 건데요.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겠죠.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제 유가가 이전 거래일 급등하면서 50달러 문턱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크게 밀려 내려간 겁니다. 이와 함께 이 정유화학주들은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쭉 보시면은 정유화학주들 롯데케미칼이 4%대 조정이고요. 한화케미칼, LG화학, SK이노베이션, S오일까지 2에서 3%대 고르게 하락 중입니다. 사실 조선주도 이 국제 유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섹터 가운데 하나인데요. 조선주 쭉 보시면은 1% 미만의 제한적인 조정 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미포조선은 어제 장 마감하고 이 수주 공시도 내놨거든요. 다른 조선주 대비로는 선전하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룹주가 있습니다. 롯데그룹인데요. 시장 분위기가 흔들려도 개별적인 이런 재료들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무풍지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은요, 장 초반에 7% 가까이 급등하던 롯데푸드가 좀 하락으로 좀 돌아섰고요. 그리고 또 이 가운데서 상승 시세가 유지되는 게 롯데쇼핑입니다. 장 초반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는데요. 지금 캔들 보시더라도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에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롯데푸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에 7%까지 급등하다가 현재 하락 전환 1%대고요. 롯데제과나 롯데칠성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급등하던 롯데그룹주였는데 아무래도 오늘 장을 시장 분위기를 이겨낼 만한 에너지가 약간은 좀 부족한 듯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현재도 상승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롯데쇼핑, 어제도 6%대로 올랐는데요.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롯데쇼핑입니다. 네, 지난달에 롯데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롯데쇼핑의 개별 기업 가치가 높아질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옴니채널의 선두주자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옴니채널로 앞서가는 롯데쇼핑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또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으로 쇼핑 환경이 최적화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롯데쇼핑은 모든 상품군에 이 온라인 주문을 확대하면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을 연계한 옴니채널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데요. 옴니채널이란 모바일, 인터넷,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동해주는 통합형 서비스입니다.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과 롯데마트 등에는 이 스마트 픽업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관련 자료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이시는 건 이 스마트픽 서비스인데요. 옴니채널의 일종입니다. 이 스마트픽 서비스는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또한 별도로 운영되던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원 제도를 롯데 멤버스로 통합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이 옴니채널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견과 달리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한 증권사도 있었는데요. KB투자증권의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본업의 수익성 하락을 만회해줄 획기적인 지배구조 변화의 이벤트 유무에 따라 주가 향방 결정될 전망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보유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백화점과 할인점 점포가 창출하는 수익성이 감소됐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한편 추가적인 자산가치 증가가 가시화된다면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롯데쇼핑은 국내외 신규 백화점과 이 할인점 출점으로 유형자산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대비 백화점과 할인점 점포가 창출하는 수익성이 감소했다는데요. 투자 대비 효율성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로 롯데쇼핑의 추가적인 자산 가치가 증가한다면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그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롯데그룹 지배구조 변환으로 롯데쇼핑 보유 지분 가치 부각될 듯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롯데쇼핑에서 시작되는 순환출자 해소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또 롯데쇼핑은 수혜가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지난달 롯데는 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했고 본격적으로 지배구조 변환 작업에 착수할 거다 밝혔습니다. 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의 큰 축은 호텔 롯데와 롯데쇼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그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롯데쇼핑의 경우 그동안 지배구조 개편과는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이면서 PBR이 현재 낮게 형성된 상황인데요. 이번 지배구조 변환의 핵심 회사 위치로 인해서 이 보유 지분 가치가 부각될 거라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롯데쇼핑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88% 상승한 28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조정입니다. 오늘까지 벌써 사흘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660선 부근에서의 흐름입니다. 현재 지수입니다. 1% 가깝게 하락 중이네요. 666.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양봉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흐름이 양호해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10일 이동평균선 회복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보겠습니다. 역시나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파락 출발이고요. 장 초반에 저점을 만듭니다. 장 초반에는 660선도 잠시 이탈을 했었는데요. 이내 낙폭을 좀 줄였고 9시 후반 구간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왔지만 그래도 660선대 중반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다 장중 고점 부근 낙폭을 좀 많이 만회하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장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수급은 약간은 엇갈립니다. 앞서서 유가증권 시장 팔던 외국인이 코스닥 쪽으로는 매수 유입시키는데요. 현재는 92억 원 정도의 매수 우입니다. 장 초반에는 한 180억 원 정도까지 물량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좀 물량이 들어왔다 나갔다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1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도 매수로 전환이 나왔습니다. 개인 쪽에서 오늘 이 9시 후반 구간에 매수로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의 물량이 34억 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47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보시면은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이 다소 좀 엇갈리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전혀 반대의 포지션을 현재 취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최근의 시장, 그동안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던 성장주, 중국계 소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제약바이오들은 꽤 오랜 기간 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들어서 그리고 지난주 후반 약간의 좀 조정 양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섹터, 바로 사물 인터넷과 핀테크 관련된 이런 IT 기술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죠.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는 이달에 좀 진행될 유럽의 이 가전 전시 이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치적인 사안까지 좀 있습니다. 이 국회 쪽에서 핀테크 특위가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회의를 갖고요. 11월 달에 핀테크와 관련된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소식이 좀 맞물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매출이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전자인증 쪽 오늘장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21%대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전자인증 어제 이 시만텍 쪽에 이 글로벌 회사죠. 시만텍 쪽에 10억대의 설치 소식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이 범나이스 그룹으로 좀 묶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장 21%대의 급등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증권통 시세 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4,000원대에서 좀 헤매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급등 연일 나타나면서 5,000원대 후반까지도 올라서고 있죠. 현재는 20%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라운시큐어 어제 20% 이상 시세 폭발했던 라운시큐어 오늘장의 시세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10%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라운시큐어는 이 삼성페이 수혜주로도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유비벨록스도 최근에 신고가 경신하면서 흐름 양호하고요. 에이틱도 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17%대 상승 흐름. 아래쪽으로는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인데요. 링네트, S넷 오늘장 6%, 9%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텔스도 2% 정도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핀테크주들 좀 더 묶어봤습니다. 다나리 오늘 8%대 급등 흐름 나타나고 있고 나이스 DNB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장 추가 상승 7.5%대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공통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동전자통신 그리고 시그널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사이즈가 비교적 작기는 한데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이 두 종목에 올라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새 주인을 만났는데요. 바로 왕서방이 새 주인이 됐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미동전자통신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증권통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상해 유펑 인베스트먼트로 변경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그리고 시그널 엔터테인먼트는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서 중국계 투자법인이 최대 주주 지분 인수를 협의 중이다.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 주주 지분을 사들이게 되면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두 종목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습니다. 현재는 모두 다 상한가 잔량이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어서 현재 거래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어서 선물 9월물 지수도 확인합니다. 오늘장 최근 들어서 이 베이시스가 매거데이션 상태가 꽤 오랜 동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상황 좀 보겠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약간의 좀 조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는 좀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상승 전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28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선물 개인의 포지션부터 확인해 보시죠. 선물은 1,200계약의 매도 우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1,800계약 정도 팔고 있고요. 외국인 어제도 선물 막판에 좀 매도폭을 좀 많이 줄이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외국인 현재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700계약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